대중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맛은 요게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8가지 얼그레이를 가지고 테이스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생각보다 스트레이트 티랑 밀크티로 마셨을 때 별로였던 얼그레이가 아이스티로 만들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고, 반대로 스트레이트 티나 밀크티로는 괜찮았는데 아이스티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별로였던 그런 것들도 있었어서, 만약에 진짜 아이스티 메뉴를 맛있게 하시려면 따뜻할 때 나가는 홍차랑 그리고 이 아이스티로 나갈 때 홍차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그렇다면 아이스티를 나간다면 아이스티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게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을 때 어떤 향을 더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든 이 아이스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이스티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두고 보셨다면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스티를 만든 차는 바로 이 아마드 티예요. 제가 왜 아마드 티를 했냐, 스트레이트 티로 따뜻하게 마셨을 때, 그리고 밀크티로 마셨을 때, 아이스티로 마셨을 때 어느 정도 얼그레이라는 그런 맛있는 맛을 가지고 있는 범주 안에서 이게 충분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스티를 가지고도 한번 이거를 방법별로 만들어서 테이스팅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되는 이 아마드 티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홍차를 진하게 우린 다음에 얼음에 넣어서 희석시키는 스타일. 가장 많은 카페들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장 대중적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차를 3g을 300ml에 3분, 일반적인 홍차 우리는 방법을 그대로 우려서 스트레이트 티를 따끈하게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준 방법의 아이스티입니다. 세 번째로는 300ml 물에다가 3g의 홍차를 넣고 16시간 정도 냉침을 한 방법의 콜드브루 방식의 아이스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육안으로도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마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 재밌는 게 두 번째 홍차가 유난히 조금 탁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마셔보면서 어떤 방식이 조금 더 아이스티에 잘 어울리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아이스티를 만들 때 레시피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홍차 3g을 140ml 뜨거운 물에 3분 동안 우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얼음 약 170g, 180g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300ml로 맞춘 아이스티고,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아이스티만 나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드 티가 갖고 있는 그런 밝은 느낌의 시트러스 계열 향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요. 떫은 맛도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홍차를 좀 더 많이 넣거나 물을 조금 더 적게 넣어서 아니면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은 떫은 맛이 생기는데, 그 떫은 맛이 한번 생기면 아무리 희석해도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레시피에서 이런 맛은 떫은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스티를 우리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떫은 맛은 따뜻할 때보다 차가울 때 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마셨을 때는 안 떫었어, 괜찮았어, 맛있었어 라고 하시는데, 아이스티로 마셨을 때는 이렇게 떫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탄닌이라는 그 떫은 맛의 성분이 차가울 때 더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떫은 맛을 사실 잡아주는 거는 당도, 설탕이나 다른 청 같은 거, 잼 같은 거를 넣어주면 훨씬 더 이 떫은 맛을 안 느끼게 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복합적인 맛을 통해서 맛있게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떫은 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떫은 맛은 시럽이나 설탕만 넣어줘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스티는 조금 탁하죠. 이 탁한 형상을 바로 냉후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크림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카테킨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데, 이 성분이 산화 발효가 되면서 테아플라빈, 테아루비긴, 테아브로닌이라는 성분들로 점차 변하게 돼요. 근데 단순히 성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맛과 향기, 그리고 색깔까지 변하게 하는 주 성분인데요.
이 카테킨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갑게 했을 때 이렇게 크림다운, 탁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탁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현상인데요. 뭔가 비주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스티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죠. 뭔가 아이스티는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탁한 느낌이라면 마셨을 때 맛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겠죠. 근데 백탁 현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떫은 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떫은 맛이 많이 안 나는, 그러니까 카테킨 함량이 조금 적은 약간 고산지대의 홍차나 지역에서도 뭐 닐길이나 다즐링처럼 부드러운 홍차 맛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홍차를 쓰시면 이런 현상이 조금 덜 보입니다. 맛과 향 자체는 진하게 우려서 희석시킨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 홍차 양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 아이스티는 140ml에 우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0ml의 적은 물에 차를 우려놨기 때문에 차가 충분히 우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향과 맛은 충분히 우러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 자체는 충분히 우러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00ml, 물 300ml에 홍차 3g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이 더 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성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떫어요. 홍차가 갖고 있는 그런 맛들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스티보다는 조금 더 쓰고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스티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겠죠. 요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아이스티를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요, 300ml 물에다가 3g의 홍차를 차가운 물에 넣었어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제가 16시간 동안 냉침을 한 홍차입니다. 얘는 왜 똑같이 냉장고에 넣었는데 백탁 현상, 크림다운 현상이 없냐면 그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카테킨 성분이 우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뜨거운 물에만 우러나거든요. 차가운 물엔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찻잎이 좀 있어서 제가 입을 조금 퇴퇴퇴 하면서 마셔야 될 수도 있어. 떫은 맛이 거의 안 나요. 떫은 맛이 그렇게 추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떫은 맛이 거의 안 나고 대신에 얼그레이가 가지고 있는 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랑 좀 비교해보면 향기가 제일 좋아요. 대신에 향기가 좋은 대신 뭐가 떨어져요? 맞아요. 맛이 상대적으로 요 두 개의 아이스티보다는 맛이 조금 적게 덜 느껴지는 거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네 둘은 뜨거운 물에 홍차를 우렸던 거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홍차를 우렸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많이 추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장점이라면 향기가 굉장히 좋다.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스티로는 또 괜찮은 방법이죠. 보통 카페에 가서 아이스티를 주문하면 립톤 아이스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녹여서 얼음 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아이스티는 커피에 비유하면 믹스커피 있죠. 믹스커피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손님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굉장히 저가고 굉장히 좋은 홍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근데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립톤 아이스티를 쓰시면서 완전 아이스티 개꿀이다. 아이스티 돈도 많이 남고 굉장히 쉽고 편하고 미리 한 통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얼음 부어서 나가잖아 아이스티요. 근데 그런 아이스티를 누가 먹냐면 보통 우리 아이들이 먹습니다. 성인이 아이스티를 가서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먹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곳에서 아이스티를 파는 것들은 굉장히 저가. 근데 그런 저가 아이스티도 립톤으로 만든 아이스티도 뭐 적게는 뭐 한 2, 3천 원, 비싸게는 6, 7천 원에 파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티를 만들어 파실 때 이렇게 홍차를 우려서 거기에 이제 시럽이나 뭐 레몬청이나 유자청 같은 걸 넣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번 편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름이 되면 사람들도 아이스티를 많이 찾을 텐데 립톤 그 가루로 된 파우더로 된 거는 조금 잠시 멀리 두시고 홍차를 맛있게 우려서 거기에 설탕이나 시럽 혹은 뭐 레몬청이나 유자청 같은 것들을 넣으셔서 손님들한테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이스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이스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를 진하게 우려서 얼음에 희석을 시킨 거. 두 번째는 차를 그대로 잘 우려서 그 자체를 냉장고에 넣고 식힌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찬물에 얼그레이를 그대로 넣어서 16시간 동안 냉침시킨 거.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다 달랐지만 어느 정도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매장에서 판매를 하시고 재고를 만들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작업이죠. 홍차를 진하게 우려서 거기에 얼음을 넣어서 나가면은 가장 얼그레이다운 느낌의 아이스티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홍차를 그대로 우려서 냉장고에 식히시면 홍차가 갖고 있는 맛과 향기는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좀 떫은 느낌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백탁 현상이라는 크림다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뿌옇게 보인다, 손님한테 나가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맛은 부족하지만 색도 굉장히 이쁘게 잘 우러났고 떫은 맛은 안 나는 대신에 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아이스티를 좀 주력으로 팔 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번거롭죠. 전날에 퇴근하기 전에 아이스티 냉찜 해가지고 다음날 걸러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대중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맛은 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티에 대해서 한번 전격 분석을 해봤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다면 어떻게 아이스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어느 정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오늘 제가 만든 방식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레시피화 시켜서 가장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아이스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드티를 가지고는 조금 시트러스 계열, 뭐 금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자몽이라든지 좀, 그리고 허브, 약간 뭐 애플민트, 로즈마리 이런 것들을 조금 배합해서 아이스티를 만들면 좋겠다,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리미어스 있잖아요. 약간 향신료가 난다는 그 아이스티를 가지고 제가 뭐 시나몬이나 정향, 타아니스 이런 향신료를 가지고 만드는 아이스티를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레시피 2개, 뭐 제가 조금 더 열정적인 레시피 한 3개 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주일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주 맛있는 아이스티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죠? 아마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찻집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